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10분 내에 이 소스보다 1000배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방 직원 한 명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설거지 할아버지 미쳤나 봐. 10분 만에 소스를 만듭다고? 노망 났네. 누가 저 할아버지 좀 데려가 봐. 모든 것은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고급 호텔 더 팰리스의 지하 주방입니다. 새벽 3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 낡은 식기 세척기 앞에서 한 남자가 쉴 새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올해 55입니다. 그의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엔 지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세척기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 선우는 묵묵히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형광등 불빛 아래로 선우의 왼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흉터였습니다. 20년도 더 된 오래된 상처였지만 거친 물과 독한 세제 때문에 아물지 못하고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픈 내색 없이 그저 입술만 꾹 다문 채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째 아직도 찾지 못했다. 이곳엔 없는 걸까? 선우의 머릿속엔 끊임없이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전 6시, 야간 주방 보조가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그 직원은 선우의 작업대 위로 무겁게 세척 바구니를 던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선우가 아끼던 수세미와 개인 행궁, 도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선우는 짧은 탄식만 내뱉고 조용히 무릎을 굽혀 망가진 도구를 주었습니다.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항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방 입구 쪽 복도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전 8시 로비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화면 속엔 깔끔한 셰프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더 팰리스는 뉴욕 최고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첼한 28살의 오너 셰프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레이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지하 주방이 어둡고 습한 공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선우는 멀리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디시워셔 복장과 화면 속 레이첼의 고급 셰프복. 그 격차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스터 박.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우스키핑 매니저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늘 선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또 여기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노인네가 설거지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동양 특유의 더러운 냄새가 주방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주변 직원 몇몇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이면 한국 가서 편히 쉬지. 왜 여기서 쓰레기 냄새나게 만들어요? 매니저의 외침이 선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우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속의 비명소리, 아스팔트에 쓰러진 아내, 그리고 8살 딸의 흐릿한 얼굴. 아빠, 손을 뻗는 작은 손. 아빠 도와줘. 선우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매니저는 이미 가버린 뒤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방 한쪽에서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메인 식기 세척기가 고장 난 것이었습니다. 주방 기술자 2명이 달려왔지만 한참을 들여다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오늘 점심 예약 꽉 찼는데. 기술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계 뒷면을 들여다보더니 배선 한 곳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자 1분도 안 돼서 세척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호인 뭐야? 그냥 설거지꾼 아니었어? 하지만 곧 관심은 식었습니다. 다들 각자 일터로 흩어져 갔습니다. 선우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설거지통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숨겨둔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오래된 조리법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표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노트 속엔 8살 딸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선우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으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누가 세척 바구니를 이렇게 방치했어? 레이첼이 바닥에 나뒹구는 부러진 바구니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직원 관리가 뭐 이래요? 미스터 박에게 정중히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선우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레이첼은 선우를 유능한 노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선우는 호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스크린 속 레이첼의 성공한 미소가 여전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젊은이들 중에 혹시 내가 있을까? 그의 마음속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친 뉴욕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년간의 비극과 오늘 하루의 굴욕이 그의 등을 더욱 구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곳 더 팰리스로 올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 딸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팰리스의 주방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 시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레이첼이 심각한 표정으로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롭게 개발한 요리, 황제 비빔밥의 시그니처 소스였습니다. 뭔가 부족해. 레이첼은 작은 숟가락으로 소스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기술적으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다 맞는데 왜 이럴까? 레이첼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확히는 양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레이첼, 어제 인터뷰 봤어. 정말 멋지더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근데 제 요리에 뭔가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음식이 그냥 기술일 뿐인 것 같고. 레이첼의 목소리엔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레이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는 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레이첼은 다시 소스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거지 구역 쪽 좁은 문틈 사이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우였습니다.
그는 레이첼이 만드는 소스를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발효 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단계가 생략된 것이었습니다. 저 소스엔 시간이 없어. 깊이가 부족해. 선우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설거지나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선우는 작은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8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선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이도 살아있다면 저렇게 자랐을까? 선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입양됐을지도 몰라. 혹시 살아있을지도 몰라. 뉴욕 다시 가봐야 해. 선우는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표 한 장은 살 수 있었습니다. 지인 하나가 말렸습니다. 선우 씨, 20년이나 지났는데요.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지 않겠어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전 가봐야 합니다. 선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선우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팰리스의 디시워셔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뉴욕 최상류층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성공한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보조 직원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셰프 알지? 그분 사연 들어봤어? 응, 20년 전에 브루클린 어느 골목에서 발견됐다며? 완전 기억상실이었대. 맞아, 한국말도 한마디 못했대. 그걸 한스 부부가 발견해서 키웠다잖아. 여자아이가 혼자 길거리에 있었다니. 정말 불쌍했을 거야.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선우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뉴욕엔 수많은 한국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이와 시기만으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선우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트 바퀴가 헛돌면서 그만 레이첼의 사무실 문을 쾅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뭐야? 레이첼이 화난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부딪힌 것에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이첼은 한마디 더 하려다가 선우의 낡고 굽어진 등을 봤습니다. 그 순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레이첼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레이첼은 문을 닫으며 무의식 중에 선우의 손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엔 깊은 굳은 살과 칼집 흔적이 있었습니다. 요리사의 손이었습니다. 저분 단순한 설거지꾼이 아닌 것 같은데. 레이첼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레이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 직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발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내 친부모는 날 버린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걸까? 레이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 때문에 VIP 룸 하수구가 막혔어요. 당장 가서 뚫어요. 매니저가 선우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잠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미스터 박은 주방 자산입니다. 자빌은 다른 직원을 시키세요. 그분은 설거지만 담당합니다. 레이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매니저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선우는 레이첼의 보호에 미세하게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첼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이 내일 온다는 통보였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스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은 더 팰리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슐랭 평가 당일이었습니다. 더 팰리스의 주방은 새벽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악 한 곡 없이 오직 칼소리와 레이첼의 날카로운 지시만이 주방을 채웠습니다. 소스 온도 체크, 플레이팅 준비 시작. 레이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 한편 특수 잠금 장치가 달린 소스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황제 비빔밥의 시그니처 소스가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이 소스야말로 더 팰리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저장고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갑자기 주방 전체의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사이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방 보조 한 명이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저장고의 온도 조절 레버를 최저로 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주방장이 소스를 확인하러 저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식초 같은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지? 주방장은 황급히 소스 맛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망가졌어, 셰프님. 주방장의 외침에 레이첼이 달려왔습니다. 레이첼은 직접 소스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스 전체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전량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 보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실수를 죄송합니다, 셰프님. 그는 온몸을 떨며 사과했습니다. 닥쳐. 레이첼의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매니저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의 오만함이 이 레스토랑을 망쳤어요. 매니저는 레이첼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텔 오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이첼 셰프를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이건 중대한 실책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이첼은 소스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20년을 준비했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방장이 레이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셰프님, 우리 대안을 찾아봅시다. 아직 시간이 없어요. 대안은 없어요. 레이첼의 목소리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주방 직원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냥 평가 취소하면 안 돼? 누군가 말했습니다. 미친 소리. 그럼 영구 퇴출이야. 다른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가단 차량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15분 후 레스토랑 입장 예정입니다.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15분. 단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났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레이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거지 구역에서 누군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우였습니다. 그는 레이첼의 절규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셰프의 얼굴엔 20년 전 자신이 느꼈던 무력함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요리사로서의 본분을. 선우는 낡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요리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장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직원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우가 걷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구역에서 주방 중앙으로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20년 전 궁중 요리 이수자의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선우는 절망에 빠진 레이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기된 채소 부산물과 평범한 재래식 된장만으로 10분 내에 이 소스보다 1000배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레이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이 선우와 마주쳤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습니까?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레이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늙은 설거지꾼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잡는 지푸라기에 불과할까요? 모든 것이 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 한 명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설거지꾼 미쳤나 봐. 10분 안에 소스를 만든다고? 노망났네. 누가 저 할아버지 좀 데려가 봐.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주방장이 선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스터 박, 지금은 농담할 때가. 하지만 선우가 주방장을 바라보는 순간 주방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선우의 눈빛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경험이 한순간에 응축된 듯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레이첼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늙은 노인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확신이 레이첼을 사로잡았습니다. 레이첼은 선우의 손을 봤습니다. 깊은 굳은 살 칼집 흔적,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온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평범한 손이 아니야. 바로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평가단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레이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늙은 디시워셔의 말을 믿을 것인가. 레이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먼지 묻은 무릎을 털고 흐트러진 셰프복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미스터 박.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선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명예를 걸겠습니다. 레이첼은 주방 전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그녀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미스터 박에게 주방을 맡깁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셰프님, 제정신이세요? 디시워셔한테 주방을 맡기다니. 우린 끝장났어. 하지만 레이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방장님, 협조해 주세요. 주방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선우가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셰프 레이첼한 당신입니다. 선우는 레이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발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지시를 정확히 따라오셔야 합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요. 레이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매니저가 다시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돼.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해. 이건 사기야. 레이첼이 매니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셰프님, 나가라고 했어요.
레이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방해하면 당신을 지금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보안, 이 사람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보안 직원 2명이 매니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기록해둘 거야. 당신들 둘 다 끝장이야. 법정에서 보자고. 매니저의 외침이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우는 주방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 옆 폐기 예정이었던 채소 부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버섯 대가리, 시든 팥뿌리, 무청 끝자락,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다 말라버린 재래식 된장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재료를 가져오시다니? 이건 위생 규정 위반이에요. 선우가 천천히 돌아서며 조용히 하지만 무게감 있게 말했습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는 버섯 대가리 하나를 정성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들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직 쓰임이 남아있는 소중한 생명이죠. 선우의 손길은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버섯 하나하나를 살피며 골랐습니다. 너무 마르지 않고 향이 아직 살아있는 것들만을 선별했습니다. 셰프 레이첼, 이리 오십시오. 선우가 불렀습니다. 레이첼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혼란스러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버섯 대가리를 칼로 썰어 주십시오. 선우가 작업대 위에 버섯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칼날의 각도를 3도만 더 눕혀서 썰어주세요. 그러면 버섯에 숨겨진 향이 공기와 만나 활성화됩니다. 레이첼은 놀라며 칼을 잡았습니다. 각도를 3도? 이렇게 정확한 지시를. 레이첼은 미슐랭 3스타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시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말한 대로 칼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버섯 대가리를 썰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섯에서 평소와 전혀 다른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깊고 땅 내음이 나면서도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레이첼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이건 내가 본 어떤 미슐랭 셰프보다 정교해.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그 향을 맡았습니다. 저 냄새 뭐야? 버섯 찌꺼기에서 저런 향이 나올 수가 있어? 주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땡, 땡, 땡. 1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선우는 주방 가스레인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불 위에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온도를 손목의 감각만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놀라 물었습니다. 온도계 없이 하시는 겁니까? 온도계보다 정확합니다. 선우는 짧게 대답하며 손목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불은 섭씨 182도입니다. 3도만 더 올려야 해요. 주방장이 옆에서 온도계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82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불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3초 후 다시 말했습니다. 185도 완벽합니다. 주방장은 다시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85도였습니다. 주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재료들이 하나씩 냄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채소 찌꺼기, 버섯 대가리, 무청, 팥뿌리. 선우는 각 재료를 정확한 순서와 비율로 넣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기들을 하나씩 입장시키듯이요. 이건 비상시 궁중에서 쓰던 속성 발효 비법입니다. 선우가 재료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72시간 숙성을 1시간으로 압축하는 기법이죠. 조선 왕실에서 급한 연회가 있을 때 사용했던 비전입니다. 레이첼은 문화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한국 요리의 깊이가 이런 거였군요. 셰프 레이첼, 이 팥뿌리를 아주 곱게 다져주세요. 마치 가루처럼요. 선우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레이첼은 칼을 들고 팥뿌리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슐랭 셰프답게 빨랐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속도가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레이첼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파의 향이 더욱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냄비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에 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따뜻하고 영혼을 울리는 향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집 냄새 같은데. 그의 눈가에 이상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다른 직원도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20년 경력인데 이런 향은 처음이야. 또 다른 직원이 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주방장님, 이게 정말 쓰레기통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거 맞아요? 주방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도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선우가 만드는 소스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누군가 타이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나무 주걱으로 소스를 저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3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선우가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입니다. 리듬과 호흡이 있어야 해요. 레이첼은 선우의 손동작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타이머가 3분을 가리켰습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꿀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들기름은 향을 잡아주고 꿀은 모든 맛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불을 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평가단이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선우는 국자로 소스를 떠서 레이첼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셰프 레이첼, 당신의 손으로 완성하세요.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받았습니다. 소스는 완벽한 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스 향만 맡았습니다. 그 순간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레이첼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접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제 비빔밥을 정성껏 플레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소스가 비빔밥 위에 완벽하게 올려졌습니다. 주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거지 구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은 도대체... 선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요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레이첼이 완성된 요리를 들고 주방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오너 셰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방 직원 한 명이 선우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우습게 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선우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겁니다. 과연 이 소스는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우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0분 후 레이첼이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안엔 믿기 힘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일제히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셰프님, 어떻게 됐어요? 주방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가단이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입을 넣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주방이 숨을 죽였습니다. 평가단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뉴욕 최고급 요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깊은 영혼의 맛이라고요. 그럼 3스타 유지 확정입니다. 그 순간 주방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방장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우가 있는 설거지 구역이었습니다. 선우는 이미 다시 낡은 장갑을 끼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박. 선우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이첼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맛 이 향기.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에게 가장 오래되고 그리운 맛입니다. 레이첼은 20년 전 기억을 잃기 전에 희미한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해줬던 따뜻한 음식, 그 향기가 선우의 소스에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설거지하는 노인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돌아가 보십시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주방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레이첼은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잡아야 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우가 황급히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을 구르다 코너 진열대 아래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성공을 축하하며 레이첼을 에워쌌습니다. 셰프님, 해내셨어요. 3스타 유지예요. 직원들은 들떠서 레이첼을 헹굼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레이첼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봤습니다. 코너 진열대 아래 낡고 해진 공책이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 책이 아니야. 레이첼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셰프님, 뭐 찾으셨어요?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레이첼은 공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레이첼은 직원들에게 말하고 공책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복귀한 매니저는 성공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찼습니다. 결국 저 노인네 때문에 주방이 빛을 본 거잖아. 그는 이를 갈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레이첼의 사무실 창밖으론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책상 앞에 앉아 그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적힌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교하고 복잡한 요리 레시피들이었습니다. 궁중 요리의 비법들이 손글씨로 정성껏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은 정말 대가였어. 레이첼은 중얼거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레이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들 사이사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20년 전 오늘 뉴욕 브루클린 3번가. 레이첼은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밤 아내는 내 앞에서 숨을 거뒀다. 레이첼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내가 놓쳤다. 레이첼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브루클린 3번가 그곳은 레이첼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발견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나는 지옥에 살고 있다. 선우의 절망적인 글씨가 종이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뉴욕 8살 딸 실종.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자신이 양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설마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들보다 두껍게 접혀 있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그것을 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을 거야.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종이 중앙에 잉크로 찍힌 작은 발도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아기의 발도장이었습니다. 그 옆엔 조심스럽게 오려붙인 아기 발 사진도 있었습니다. 발도장 아래 선우가 정성껏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아빠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서연. 이상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그 이름이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간직해온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부모에게 발견된 직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사진을 공책 옆에 놓고 책상 위 조명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발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발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흉터였습니다. 레이첼은 공책 속 발도장과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흉터의 위치, 크기, 모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아, 레이첼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등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흉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였구나. 레이첼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정체성의 공허함이 이 순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 흉터, 일기 3가지 증거였습니다. 선우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레이첼은 소리 없이 절규했습니다. 박서연, 내 이름이 서연이었어.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레이첼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야 해. 아니야, 뭐라고 말해야 하지? 레이첼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레이첼은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레이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제 친아버지를 찾은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제가 발견됐던 곳. 정확한 주소가 어디였죠?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루클린 3번가 골목 쓰레기통 옆이었어. 어머니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엄마 감사했어요.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레이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레이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레이첼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선우의 일기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년을 찾았다. 5년 전 뉴욕에 왔다. 혹시라도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레이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 잃어버린 거였어. 레이첼은 창밖 뉴욕 야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전 여기 있어요. 전 살아있어요. 그녀는 공책을 펼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레이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셰프복 위에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경비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셰프님, 이 시간에 주방은? 괜찮아요. 레이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설거지 구역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장가 같은 노래였습니다. 레이첼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우의 낡은 복장, 벌겋게 부은 손목, 굽은 등, 그리고 고독한 뒷모습.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계셨구나. 레이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스터 박. 선우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셰프님? 이 시간에 왜?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도 함께 꺼냈습니다. 이 발도장과 이 이름이.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것입니까?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 서연입니까? 레이첼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우는 공책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서연이?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발도장, 그리고 이 사진.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 정성껏 찍어둔 딸의 발도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발입니다. 레이첼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발등을 보였습니다. 선우는 그 흉터를 봤습니다. 공책 속 사진과 똑같은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흉터일 수도. 세상엔 수많은 아이들이. 저는 20년 전 브루클린 3번가 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8살로 추정됐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선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번가 쓰레기통역. 그곳은 바로 그날 밤 선우가 정신을 잃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서연. 레이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누군가 부르던 목소리를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서연아 하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를. 선우는 공책과 사진, 그리고 레이첼의 발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 장소, 나이,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정말 내가? 선우의 손이 레이첼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레이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이.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선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놓쳤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선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레이첼은 무릎 꿇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레이첼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제 영혼이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두 사람은 설거지통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선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레이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제 집으로 가요. 하지만 아직 설거지가. 선우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걱정했습니다. 레이첼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젠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설거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저희가 정리할게요. 가보세요. 직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팰리스의 전 직원이 주방에 모였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주방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엔 깨끗한 셰프복을 입은 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디시워셔 복장이 아닌 정갈한 흰색 셰프복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직접 입혀드린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미스터 박이 셰프복을? 무슨 일이지?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박선우 셰프님입니다. 궁중 요리 이수자이시며 레이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십니다.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이셨구나. 처음부터 대가셨어. 주방장이 선우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선우는 어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 레이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당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더 팰리스의 수석 멘토 셰프입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매니저만이 씁쓸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레이첼은 선우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선우가 물었습니다. 양부모님 댁이요. 아버지를 소개시켜 드려야죠. 레이첼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너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괜찮겠니? 선우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아담한 2층 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레이첼과 선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용기 내세요. 레이첼이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이 나왔습니다. 레이첼의 양어머니였습니다. 레이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레이첼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선우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친아버지 박선우입니다. 레이첼이 소개했습니다. 선우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 남편도 만나셔야죠. 어머니는 조용히 말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양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첼은 두 분을 모두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공책 일기, 발도장, 흉터, 모든 것을요. 양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중간중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딸을 지켜주셔서. 선우는 무릎을 꿇고 두 분께 깊이 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양어머니가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훌륭한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요. 양아버지도 일어나 선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레이첼은 이제 두 아버지가 있는 행운아예요. 양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두 분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레이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췄습니다. 20년의 비극이 마침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양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양아버지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로스트 치킨과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수프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선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양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 씨, 궁중 요리를 배우신 거라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옛날 일이죠. 선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요리는 정말 대단해요. 어제 그 소스가 없었다면 우린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양어머니가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첼, 내가 그렇게 찾던 맛이 아버지의 맛이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던 기억이었어요. 레이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양아버지가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놓친 제 딸을.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뉴욕으로 다시 왔을 때 저는 정말 막연한 희망만 갖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해서. 양어머니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레이첼을 찾으셨잖아요.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이첼이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전 여기 있어요.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식사 후 양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레이첼이 자라온 모습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레이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레이첼을 처음 데려온 날이에요. 양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선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무서워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밤마다 악몽을 꿨죠.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앨범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레이첼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살, 12살, 15살. 레이첼이 자라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식, 첫 요리대회, 요리학교 입학식. 선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선우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레이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더 팰리스의 오너, 셰프가 된 레이첼의 사진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양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우는 두 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양아버지가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다 같이 레이첼을 지켜봐 주는 거죠.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우 씨,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방이 하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선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 계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레이첼이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구나. 아버지, 가족인데 무슨 폐예요? 레이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양부모 집 작은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팰리스의 주방에 선우와 레이첼이 나란히 섰습니다. 선우는 깨끗한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옆에서 그는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께 배우겠습니다. 레이첼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궁중 요리의 깊이를 우리 더 팰리스에 담을 겁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모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선우와 레이첼이 나란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전통과 딸의 세련된 감각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그 모습을 경외감으로 지켜봤습니다. 저게 진짜 요리구나.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선우는 레이첼에게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이 된장은 3년 숙성이어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지. 불의 세기는 손목으로 느껴야 해 온도계보다 정확하단다. 채소 하나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모두 생명이야. 레이첼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방엔 새로운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팰리스의 주방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궁중 요리 비법과 레이첼의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융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소스에 트러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궁중의 전통과 현대의 세련됨이 만나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선우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선우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더 팰리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메뉴를 맛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뉴욕에서 맛볼 수 없었던 깊이예요.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평론가의 극찬이었습니다. 그의 리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더 팰리스, 미슐랭 3스타를 넘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더 팰리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유명 셰프들이 선우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선우 셰프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서 온 셰프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선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더 팰리스는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요리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선우와 레이첼, 그리고 양부모가 함께 레이첼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우가 직접 한식을 준비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요리하겠습니다. 선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선우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각종 나물, 김치전, 그리고 잡채까지. 서연아, 이리 와서 도와줘. 네, 아버지. 레이첼은 아버지 옆에 서서 보조를 맡았습니다. 이 파는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부녀의 협업이었습니다. 주방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양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이 레이첼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맛이었군요.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이 맛이었어요. 레이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양아버지가 김치전을 한 조각 먹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제 우리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될 것 같네요.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을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사 중에 양어머니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우 씨,
이걸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자라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복사해 놓은 거예요.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10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레이첼, 중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든 레이첼, 첫 요리대회에서 트로피를 든 레이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레이첼의 역사의 일부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죠. 양어머니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첼이 일어나 네 사람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하겠습니다. 레이첼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전 오늘까지도 꿈만 같습니다. 제가 정말 서연이를 찾은 게 맞나 싶어요. 아버지. 레이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여기 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우 씨, 당신이 20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양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론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네 사람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구나. 레이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해졌어요. 과거와 현재 두 가족 모두와 함께. 그날 밤 선우는 레이첼의 집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팰리스는 뉴욕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각종 미식 잡지에서 올해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습니다. 궁중 요리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린 기적. 아버지와 딸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레이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그 시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엔 낡은 조리법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노트였습니다. 선우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서연의 발도장이 있는 그 페이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를 다시 찾았어. 선우의 손글씨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단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아빠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선우는 펜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더 팰리스의 VIP룸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선우, 레이첼, 양부모, 그리고 주방의 주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레이첼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고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레이첼을 주목했습니다. 더 팰리스의 새로운 메뉴 코스가 추가됩니다. 이름은 회기입니다. 회기 코스는 아버지의 궁중 요리 비법을 온전히 담은 특별 메뉴입니다. 한 달에 단 10팀만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아버지께서 직접 감수하실 겁니다. 레이첼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네, 아버지. 아버지의 요리를,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레이첼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장이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희도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배우고 있습니다. 선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우 씨, 그리고 레이첼.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쁩니다. 저희 부부도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양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레이첼이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건배.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선우와 레이첼은 함께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주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레이첼이 의자 하나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정말 행복하단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렇게까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모든 게 용서받은 것 같아. 아버지, 용서받을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저를 버린 적이 없잖아요. 레이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을 찾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지. 선우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아빠한테 돌아와줘서. 전 항상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였습니다. 회기 코스의 첫 예약일이었습니다. 선우는 정갈한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 섰습니다. 레이첼이 그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버지? 그래, 준비됐어. 선우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우와 레이첼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궁중의 비법과 현대의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손님들은 한 접시 한 접시 맛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한 손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선우와 레이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주방이 정리됐습니다. 선우는 낡은 조리법 노트를 꺼냈습니다. 레이첼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노트 이제 제게도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 이젠 내 것이기도 하니까. 선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비법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란다. 이제 너에게 전해주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녀는 함께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으론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방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설거지통 앞에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하는 존경받는 셰프였습니다. 레이첼은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족의 사랑을 받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선우와 레이첼 그리고 양부모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우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 나물, 전 따뜻한 한식이 가득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양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가족의 맛이네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내 선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선우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눈물과 미소를 반복했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다시 한번 조리법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서연의 발도장 옆에 새로운 글을 추가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를 다시 찾았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우리에게는 두 가족이 있고 끝없는 사랑이 있단다. 사랑하는 아빠가. 선우는 노트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팰리스의 불빛이 뉴욕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레이첼이 내일의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팰리스의 주방에서는 오늘도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요리에는 20년의 그리움과 재회의 기쁨과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기적의 맛이야.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이것은 20년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뭉클한 부녀상봉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20년간 딸을 위해 설거지꾼으로 살며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우의 위대한 사랑과 뿌리를 찾아 완전해진 레이첼의 모습이 큰 감동을 주네요. 정말 핏줄은 서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죠? 아무리 긴 이별이라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아버지 선우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 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